안녕하세요. 일본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히레입니다. 오늘 다뤄볼 뉴스는 질병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고 있는 홍역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하시카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가 나왔죠. 아마 알아들으신 분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가 나온 뉴스를 내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듣고 있어야 하나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시카, 홍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이 질병과 관련하여 어떤 뉴스 내용이 나왔는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뉴스 공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시카가 뭔지 몰라도 홍역이 일본어로 뭔지 몰라도 이 질병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이 파악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주 좋은 듣기를 하신 경우고요. 나는 그게 좀 안 됐다 싶으면은 저와 함께 다시 표현을 짚어보면서 이번 기회에 듣기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기사 제목부터 한번 보시죠. 하시카노 히토가 미츠카타. 자, 하시카라고 하는 홍역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미츠카루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는데 우리 미츠카루 하면은 발견되다, 찾아지다 이런 동사였죠. 미츠케루 하면은 찾다, 발견하다라고 하는 타동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요. 왁칭を 受けることが 大事. 왁칭. 자, 이 단어는 무조건 외우셔야 하는 단어인데 바로 백신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백신을 맞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왁칭어 우케르 우케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백신을 맞다라는 표현을 완성한다는 거. 그래서 세트로 외워두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기사 문장이 되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입니다. 도쿄야 오사카を 하지메. 자, 여기 나니나니오 하지메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하지메는 우리 하지메루라는 동사가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맞습니다. 그 동사에서 나온 단어고요. 나니나니오 하지메라고 하면 관용 표현으로 무엇 무엇을 비롯해라고 많이 쓰죠. 통째로 외우셔야 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도쿄와 오사카를 비롯해 전국대 전국에서 하시카노 칸센샤 이 단어를 못 알아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알아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감염이라고 하는 단어 칸센이라고 하죠. 칸센에다가 샤 붙여서 감염자, 감염된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홍역 감염자가 가쿠닝 사레테이마스. 저희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가쿠닝, 확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딱딱한 표현이지만 뉴스에서는 아주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혹시 놓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하시카와 다카이熱や 咳が 出たり. 자, 이 하시카라고 하는 병, 홍역이라고 하는 병은 다카이熱, 고열이죠, 고열. 우리 높은 열이기 때문에 네츠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질병을 표현할 때 굉장히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기 때문에 네츠. 자, 여기서는 다카이 네츠라고 표현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고네츠. 네, 고열이라고 하는 단어. 고네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새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새끼도 역시 이런 증상을 표현할 때 많이 나오죠. 새끼가 내르라고 해서 통째로 외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새끼가 내르라고 하면은 기침이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카라다니 하신가 내다리 스르 묘기 데스. 자, 하신이라고 하는 표현. 발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제 두드러기 같은 게 나는 걸 발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진이 나거나 하는 병입니다.
자, 하신까지는 사실 잘 못 알아듣기 쉬운데요. 앞서 나왔던 열이라든가 기침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꼭 외우셔야 하는 증세에 관련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카노 위르스와 도테모 우츠리야스쿠테.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홍역 위르스. 자, 위르스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싶으실 텐데요. 바로 바이러스를 일본어에서는 위르스라고 합니다. 자, 이거 가타카나로 쓰는 것도 같이 잘 봐두시기 바래요. 우 다음에 이가 작게 쓰여 있지 않고 크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가타카나 표기할 때는 외래어를 표기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이상하게 이를 작게 써서 우 옆에 이를 작게 써서 위 같은 표현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그냥 가타카나 큰 글자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도 사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죠. 그 다음에 우츠리 야스쿠테라고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우츠루라고 하면은 옮다, 옮기다 이런 표현이죠. 거기다가 야스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 동사 마스형에다가 야스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면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기 편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옮기 쉽다 이런 표현이 우츠리 야스이. 그런데 이렇게 우츠리 야스이, 야스이를 붙여서 뭐뭐 하기 쉽다라는 표현을 만들고 나면 야스이 끝이 이로 끝났기 때문에 이 표현은 동사를 활용했으나 끝이 이로 끝나기 때문에 이형용사처럼 바꿔서 활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때를 붙일 때는 우리 이형용사의 때를 붙일 때처럼 이를 빼고 꾸때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우츠리 야스쿠때. 자, 옮기 쉽고 옮기 쉬워서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는 묘기가 히도쿠 나루となくなることもあります. 자, 병이 히도이 하면은 심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 병이 심할 때, 증세가 심할 때 쓰는 표현. 그런데 히도쿠 나루, 우리 변화를 나타내는 나루를 연결했네요. 이 형용사의 변화를 나타내는 나루를 연결할 때는 이를 빼고 꾸 나루 연결을 하죠. 그래서 히도쿠 나루, 심해지다. 사무쿠 나루, 추워지다. 오이시쿠 나루, 맛있어지다. 이렇게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나쿠나루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나쿠나루는 사망하다, 돌아가시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토쿠니, 토쿠니 하면은 특히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뉴스에도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텍스트로 볼 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자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닌신시테루 조세, 임신한 여성은 묘기가 히도쿠 나리야스이 데스. 자, 이 뒷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병이 우리 아까 히도이 하면 심하다, 히도쿠 나루 하면은 심해지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잖아요. 히도쿠 나루에다가 이번에는 야스이까지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마스형의 야스이를 연결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심해지기 쉽다라는 표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는데요.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닌신시테이르 조세 이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일본어 초급 혹은 초중급 단계에서 보면은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하고 있는 여성 이렇게 번역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사실 뭐 한국말로 바꾸고 놨을 때 그렇게 뭐 틀린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때이루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본어에서는요, 이 때이루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예전에 초급 단계에서 공부할 때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를 하고 있다, 운전을 하고 있다,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쵸? 그런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어에서는요, 이 때이루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진행을 나타내는 의미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지금처럼 닌신 시대이루 요새라고 하면은 임신하고 있는 여성이라기보다는 임신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임신한 여성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어를 한국어로 바꿀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꿀 때입니다. 임신한 여성. 자, 임신한 여성. 이거를 일본어로 이야기한다고 할 때 과연 닌신 시대의 조세라는 표현을 몇 명이나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닌신 시다 조세라는 표현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때이루를 활용하면은 뭐뭐 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일본어를 써야 하는 사람인 경우, 그럴 경우에는 때이루라는 표현이 앞서 얘기했듯이 뭔가를 하고 있는 진행의 의미도 있지만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 오히려 일본인들한테는 진행보다는 상태의 의미로 좀 더 익숙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본어를 번역할 때 잘 보시면 지금처럼 때이루로 쓰여 있는 경우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今月 1日. 자, 우리 1일이라고 하는 표현 1日 쓰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外国から帰ってきた大阪府の人がはしかだと分かりました. 자, 외국에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동사 우리 카에루 아시죠? 거기다가 때쿠르를 연결했습니다. 카에때쿠르. 자, 역시 카에루도 돌아오다라는 뜻이 있는데 카에때쿠르 해도 돌아오다죠.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쓸까?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카에루라는 동사는 돌아오다라는 뜻도 있지만 돌아가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돌아오다라고 강조해서 쓸 때는 이렇게 때쿠르를 붙여서 가에때쿠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돌아와라고 할 때 가에때키때 이런 표현 쓰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돌아오다라는 동사 가에때쿠르 이런 식으로 강조로 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사카라고 한 지명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후가 붙었어요. 오사카 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본의 행정구역은 도도부현, 도도府県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로 나뉘고 있죠. 그래서 도도府県의 첫 번째 토는요, 도쿄도, 도쿄도를 말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쿄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도, 일본어로는 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홋카이도, 우리 북해도, 홋카이도죠. 그래서 홋카이도도 역시 이 하나, 도가 붙는 것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도, 부현, 부차례잖아요. 후, 우리 조금 전에 기사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사카 후, 오사카에 붙는 게 바로 이 후입니다. 근데 이 후, 부가 붙는 거는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교토후, 교토입니다. 교토. 그래서 이 세 번째 후에 해당하는 거는 오사카와 교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현이죠. 현.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같은데 어디 현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그 외에 나머지 모든 행정구역을 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도도府県이라는 표현이랑 함께 일본의 행정구역이 이렇게 나뉘는구나 라는 것을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본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오사카푸의 히토가 하시카다 또 와카리마시타. 오사카부의 사람이
홍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왁가루라고 한 동사 사실 많이 쓰고 워낙 쉽고 그래서 자주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조사를 가를 쓴다는 거예요. 조사를 오를 쓰지 않고 가를 쓴다. 하지만 한국말로는 무엇 무엇을 알다, 무엇 무엇을 깨닫다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오를 쓰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가를 쓴다는 거. 사실 간단하지만 이런 간단한 데서 미스가 나면은 그 사람의 일본어 실력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시는 분 혹은 텍스트로 쓰시는 분들은 이 조사 활용 다시 한번 어떤 조사가 붙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同じ飛行機に乗っていた男女8人がはしかになっていました. 자, 같은 비행기, 히코키. 히코키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자, 앞에 나온 거는 오나지다라고 하는 같다,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나형용사인데 원래 나형용사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때는 나를 붙이잖아요. 스키다, 스키나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마지메다, 마지메나. 그런데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예외 그게 바로 오나지다였죠. 그래서 오나지나가 아니라 그냥 오나지 그 다음에 명사를 연결합니다. 자, 노루라는 동사 타다, 버스를 타다, 지하철을 타다. 한국말에서는 을을 쓰지만 일본어에서는 조사를 오가 아니라 니를 쓴다. 그래서 우리 초급 단계에서 공부할 때 나니나니 니 노루라고 많이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반대로 내리다는 오리루라는 동사였습니다. 그때는 조사 오를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같은 비행기를 노떼 이루, 노떼 있다, 단조. 단조라고 하면은 남녀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자 읽기가 특이하고 어렵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노떼 있다. 자, 여기서도요. 탑승하고 있는 진행 상태의 표현이 아니에요. 똑같은 비행기를 탑승하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아까 때이루 표현을 말씀드릴 때 진행이 아니라 상태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남녀 이런 표현이 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때이루를 활용하는 이 표현은 해석하고 넘어갈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한국어를 반대로 일본어로 바꿀 때는 문제가 된다. 과연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 비행기를 탑승한 남녀라는 말을 내가 일본어로 할 때 여러분들이 노떼 이루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여기가 포인트라는 거죠. 제가 이거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자, 남녀라는 거 난조 읽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8명이 하시카니 나tte 이마시다. 자, 하시카니 나루. 우리 이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 나루 앞에 명사가 오는 경우 그 명사가 와서 뭐뭐가 되다라고 할 때는 니 나루라고 연결을 하죠. 이것도 역시 한국말로 번역하고 넘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내가 한국말을 일본어로 써야 하시는 분들 조사가 니 나루가 된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하시카니 나루 하면은 홍역이 되다 즉 홍역에 걸렸다는 뜻인데 여기서 때 이마시다 때 이루로 또 연결했죠. 여기서의 때 이루도 진행의 의미가 아니라 상태의 의미입니다. 홍역에 걸린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시카니 나tte 이마시다 홍역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점점 듣다 보니까 이거 쉬운 듯 하면서도 살짝 아리까리할 때가 있겠다 싶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요. 도쿄도데모 우리 아까 행정구역 이야기할 때 도도府県말씀드렸죠. 그때 도쿄도
네, 도쿄는 도라고 그랬어요. 도를 쓴다는 거. 그래서 도쿄도에서도 5歳になっていない子供が 자, 5歳になる 5살이 되다. 우리 아까 명사에는 니 나로 연결했다고 말씀드렸죠. 한국말을 일본어로 바꿀 때는 5歳가 나루라고 잘못 쓰기 쉽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가 나루가 아니라 니 나루라는 거. 근데 여기다가 나때 이나이라고 표현이 되었네요. 우리 아까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때이로 연결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5歳니 나때이로 하면은 5살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정형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나때 이루에다가 나이를 연결해서 나때 이나이 5살이 안 됐다. 즉 5살이 안 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역시 한국말로 번역하고 넘어갈 땐 쉬우나 반대로 이거를 일본어로 바꾼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5歳になっていない子供 5살이 안 된, 5살이 되지 않은 아이. 자, 이 아이도 하시카다 또 와카리마시다. 홍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専門家は 자, 専門家 하면은 전문가라고 하는 단어였죠. 하시카노 쿠스리와 나이노데. 자, 쿠스리 약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인 단어인데 우리 약을 먹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약을 먹다. 쿠스리오 다베루 아니었어요. 쿠스리오 노무 마시다라는 동사. 마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꿀꺽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래서 약도 꿀꺽 넘기기 때문에 타베루가 아니라 노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홍역 약은 나이노데 여기서 노데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없기 때문에 왁징을 우케를 것도가 다이지 데스. 자, 왁징 기사 제목에 나왔었지만 백신이라고 하는 단어였죠. 왁징을 우케르 백신을 맞다. 통째로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다이지다 라고 하면 중요하다 라고 하는 나형 용사죠. 다이지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요. 다이지 데스도 이때이마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때이마스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이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라기보다는 말했다, 말한 상태라고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냥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말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반대로 내가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꿀 때 이때 이마스, 이때 이마시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의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때 이루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은요, 한국인들에겐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표현 하나로 이 사람이 일본어를 잘한다 못한다가 사실은 갈리기도 해요.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일본대와 고도모노 토끼니 니까이. 자, 일본에서는 어렸을 때 니까이. 자, 우리 몇 회라고 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까이라는 거 쓰죠. 그래서 1회는 이까이, 2회는 니까이, 몇 회라고 할 때 난까이.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당연히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무료대라고 나오는데요. 무료, 말 그대로 무료라고 하는 표현이죠. 공짜. 다른 표현으로는 타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타다, 타다대.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무료로라는 뜻이 되죠. 왁칭을 우케를 것도가 되기마스.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백신을 맞다. 왁칭을 우케르라는 표현 쓴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우케를 것도가 되기마스. 우리 동사의 기본형에다가
코토가 데키루라는 표현을 쓰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가능 표현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실 예전에 초중고 공부하실 때 기억하시겠지만 동사 자체를 활용해서 가능 표현 만드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다는 있고 갈 수 있다 할 때는 이케루, 이야기하다 하나스,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세르, 이런 식으로 우리 바꿨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그룹 동사 타베루 같은 경우에 먹다는 타베루가 아니라 타베라레루, 보다 미루는 미라레루 이렇게 바뀌는데, 근데 이 그룹 동사의 활용, 이 그룹 동사의 가능형은 문법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제가 활용한 것처럼 루를 빼고 라레루를 붙이는 게 원래 규칙인데요. 한국어도 한국 사람들이 규칙 그대로 잘 쓰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본어의 이 그룹 동사의 가능형이 그렇습니다. 사실 예능이나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타베라레루라고 썼나? 타베레루 하지 않나? 미라레루가 아니라 미레루라고 하지 않나? 라고 약간 어색하게 들리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문법상으로는 타베라레루 해야 먹을 수 있다라는 가능형 표현인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본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타베레루라고 잘못 활용을 합니다. 미루라고 하는 동사 역시 볼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미라레루라고 해야 하는데 잘못 활용해서 미레루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해요. 즉, 이 그룹 동사 기본형의 끝에 있는 동사를 그냥 에단으로 바꾼 다음에 루를 붙이는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공부할 땐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언급을 드린 거고요. 우리 3그룹 동사 가능형도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쿠루, 오다라는 동사로 올 수 있다 할 때는 코라레루라고 했었죠. 스루의 가능형, 하다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데키루, 역시 데키루라는 동사 쓴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동사 자체를 활용해서 가능형을 만들 수 있음에도 딱딱한 표현을 쓸 때, 뉴스나 문서 작업을 할 때는 동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동사에다가 코토가 데키루 라는 표현을 붙여서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비즈니스를 많이 한다, 이메일을 많이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을 꼭 기억하셔도 되겠고요. 하지만 직접 일본인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 가능형을 활용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능형 활용하는 거 우리 예전에 다 배웠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언급드리고 넘어갔는데, 중요한 건 이 그룹 동사 활용입니다. 이 그룹 동사 활용은 원래 루를 빼고 라레루를 붙여서 활용해야 하지만 일본인들이 실제 생활할 때는 다르게 활용한다고 그랬죠. 타베라레루가 아니라 타베레루, 미라레루가 아니라 미레루, 이런 식으로 다르게 활용하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홍역이라고 하는 단어, 하시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내가 이 쭉 내용을 기사를 들으면서 본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어요. 내가 얼마만큼의 증상과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들었느냐, 기사에서 전달하는 사실 내용을 파악했느냐, 이 연습을 하기 좋은 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문장과 표현들을 쭉 외우셔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